무역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미국 유학 경계령을 내린 데 이어서 여행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미국 행정부는요, 이 천안문 사건 30주년을 맞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예정인데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미국 여행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저희도 또 유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사드식 보복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카드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현재는 하이테크 전쟁으로 불똥이 튀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관광이나 교육과 같은 서비스 분야로 전선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여행자들에게 중국에서는 총격과 강도, 절도를 당할 위험이 높다고 이례적으로 경고에 나섰는데요. 네. 중국 언론도 이에 맞춰서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네. 버지니아주에 있는 BTC 총사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마치 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폭력이 증가할 수 있으니 어. 조심하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고요. 네네. 또 월요일 날에는 중국 비자 발급에 주의하라며 제1호 유학 경계령을 중국 교육부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무역 협상을 둘러싼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학 경계령이라든지 여행 경계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무역 협상에서 유리하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중국 정부의 맞대응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인 유학생 입장에서는 비자 뭐 예전에 한 몇 주, 한 3주면 나오던 걸 몇 달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중국인 유학생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내 유학생은 모두 110만 명 정도에 달하는데요. 네. 그중에 중국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36만 9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중국인 유학생이 한 해 쓰는 돈만 무려 13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대단하네요. 아무래도 네. 중국에서는 미국 유학을 다녀오면 멋진 직장, 또 음. 높은 보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장래를 보장해주는 티켓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네. 때문에 중국 부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립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음. 미국인들보다 적게 2배 내지 많게는 3배 정도 학비를 더 내게 되는데요. 네네. 이 때문에 1인당 최소 1억 원에서 많게는 4억 원 정도 지출하기 때문에 어. 미국 사립학교 재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네. 뭐 미국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고급 손님 그 비용을 많이 쓰는 그 학생들일 텐데 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행 질문 드렸잖아요. 이 중국인 관광객 규모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하죠? 네, 중국인은 매년 300만 명이 미국을 찾는데요. 네. 연간 30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 정도로 쓴다고 합니다. 네네. 이 중에 상당수가 미국의 럭셔리 매장에 들어가서 쇼핑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인 관광객 지출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네. 최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 3분기부터 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고급 보석을 다루는 티파니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매출이 25%나 줄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사드 때처럼 중국 내 그 여행사에 대한 미국 여행 그 관광객 송출을 제한하는 행정 지도가 내려지거나 네. 미국 여행자에 대한 물품 구입 한도 조사 시에는 미국 관련 산업의 타격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 제가 비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이나 이 협력 관계자와의 관계를 숙고한다. 뭐 이것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 중에서 지적재산권 유출이라든지 네.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요주 인물로 분류해서 음. 공항 출국장에 나타나면은 FBI 같은
정보기관들이 나와서 카드 아, 사용 내용이라든지 네, 방문처를 확인해 왔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보다 더 나가서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이라든지 네. 협력 연구자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한다든지 이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아무래도 지난달 미국 그 에머리 대학 같은 경우는 미국 네, 내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학교인데요. 네, 네. 여기에 중국인 교수 2명이 정보를 빼돌려서 해고당하는 사태도 있었고요. 아, 실리콘밸리의 그 IT 기업에 취업한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주요 장비를 촬영하거나 불법으로 분해해서 얻은 정보 그리고 또 음, 기술을 유출시키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네네. 해외 유학생들을 바다 거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바다 거북이요? 중국은 예, 그렇습니다. 네. 바다 거북이 같은 건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해안가로 몰려오는 습성 때문에 중국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바다 거북이의 중국 내 네네. 기업을 취직을 도와서 지적재산권 절취를 아, 돕게 한다든지 네. 불법 정보 활동을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음,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유학생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에 1,353명이 신청을 했는데 비자를 음. 신청했는데 이 중에 182명이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무려 거부율이 13.5%까지 아,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기사를 읽을 때 느낌이, 실질적으로 뭔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중국 사람들을 겨냥해서 무고하게 해고했다. 예를 들어 대학 같은 경우. 그렇게 처음엔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가요? 그 네, 학자들이나 뭐 그렇습니다. 기술자들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내 칩에 기밀을 빼낸 사람을 취업을 해주고 네.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는 사건도 있었고요. 네. 로봇이라든지 항공, 첨단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워낙 절취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음. 유학생에 대한 비자 유효 기간을 과거 5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서로 간의 카드를 다 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 회사 이 포드의 중국 합작사에 277억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상징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또 중국 정부도 보잉사가 제조하는 항공기 매입을 중지할 것이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그 양측에서 계속 이렇게 치고받는 사태가 계속될 거라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외자 기업을 길들이기 위해서 반독점법 카드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네. 외자 기업 같은 경우는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국가시장감독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포드 자동차에 대해서 전체 매출의 4%에 해당하는 277억 원의 벌금을 부과시키기도 했고요. 네. 또한 그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카드와 관련해서는 보잉 비행기 구매 중단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까지 중국은 보잉기와 관련해서 100대의 판매권과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음.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중국 정부의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네. 중국 항공사가 협상을 회피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택배 기업 페덱스사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서 네. 다양하게 미국 기업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지금 그 종류별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에서는 당국 통제로 개인이나 기업이 달러를 구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혹은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더 남아 있을까요? 네,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2035년까지 15년간 무역 전쟁을 계속 끌고 나가면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아,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여러 가지 국민들을 동원한 다채로운 그 이벤트 활동뿐만 아니라 네. 방송국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7시부터 의용군 행진군을 의무적으로 틀게 하면서 아, 애국심을 고취하는 운동을 쓰고 있는데요. 네. 최근 중국 같은 경우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 소비자에게 미국 기업이 연간 한 2,200억 달러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SNS를 통해서 P&G라든지 아메 같은 음. 생활용품을 사지 말라는 운동도 나오고 있고요. 아, KFC, TGI,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에 가면 안 된다는 애국주의 게시물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부동산 매각, 또 음.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기에
미국 주도 화해 제재에 동참한 동맹국에 대해서는 경제 보복, 더 나아가서 통화 수합 협정 만기 연장 거부까지 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양쪽 다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다 보면은 결국은 상처뿐인 결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뭐 다른 나라는 그렇다 치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G20 정상회담에서 네. 서로가 타협을 봐야지 이 문제가 수면하에 가라앉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원칙에 관한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해리슨 그 주한 미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제였죠. 클라우드 미래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네. 미국이 추진하는 반화해 전선에 합류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미국 주도의 그 화해 전선에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부과라든지 환율 절하폭만큼 상교 관세 부과, 북핵 협상에서도 어느 정도 소외될 수 있고요. 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한국이 미국 편에 섰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2의 사드 보복과 같은 사태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유엔이 우리가 가장 좀 위험을 받을 국가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한테 기회가 있습니까 혹시? 위기는 알겠고요. 네, 기회도 충분히 있는데요. 네. 호랑이가 없는 세상에는 여우가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화해가 장악했던 미국이나 아시안,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벌써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뺏어오고 있고요. 네. 우리의 최대 경쟁자인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대만의 TSMC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해에 대한 매출 감소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가 잘 대처하면 어부지리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네네. 걱정스러운 점은 IMF가 보고서를 통해서 네네. 미중 간의 갈등이 알겠습니다. 길어지면 한국 경제에서 충격을 받는 건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